안녕하세요. 건강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툭하면 삐는 발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나는 원래 체질이 좀 그래. 나는 약한 발목이라서 그래.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기를 한 해, 두 해 반복되시면요, 나중에는 염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냉찜질 하시고 소염제 드시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셨다면요, 해가 갈수록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염좌였겠지만 조금 지나서 잘못 넘어지면 골절을 입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머리를 찢게 돼서 뇌진탕이나 뇌출혈까지 이르게도 됩니다. 그냥 발목 삐끗했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건강한 발목을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동작들이 발목을 삐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선은 좁은 신발을 신으실 때 위험이 발생합니다. 우리 요즘은 편한 신발들을 많이 신으셔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예쁜 구두 신으려고 뾰족 구두 같은 걸 신고 다니시면요, 발에 못이 생깁니다. 우리 그래서 막 손톱깎이로 잘라내기도 하고 못을 없애기 위해서 연고도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못들은 약한 발목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높은 하이힐은요, 우리가 약한 발목을 만드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해서요. 이렇게 발을 뒤꿈치를 들고 오래 서 계시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하이힐은 좁은 신발 플러스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두 배로 좋지 않죠. 그래서 하이힐을 신으시는 분들 편한 신발을 신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하이힐을 신었으면 내일은 굽이 좀 낮은 신발을 신으셔서 우리 발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동작이 나쁜 영향을 주냐면요. 바로 다리를 꼬는 동작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리를 꼬게 되면 앞으로 알아볼 이 비골근들을 압박하는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으면요. 점점점 약한 발목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동작도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요. 우리 스타킹을 신으시잖아요.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밴딩 스타킹을 신거나 밴딩 양말을 신으시는데요.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양말이나 스타킹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근육도 한번 살펴보고요. 운동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을 특히 약하게 하는 근육은 바로 이 근육입니다. 비골근들인데요. 우리의 비골근은요. 여기 동글동글한 뼈, 비골두를 시작으로 복숭아뼈까지 이어지는 이 부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목을 세우거나 위로 올리실 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근육을 강하게 해봐야 되겠죠? 이 근육을 강하게 하는 동작은 바로 발목을 올려주는 동작입니다. 우리가 발목을 올릴 때요, 보통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동작은요. 이 비골근들을 더욱더 늘어나게 해서 발목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올리실 때는 이렇게 해서 발목을 정확하게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동작을 해야 정확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바닥면과 우리 중족골, 이 발가락 뼈들이 아치라고 해서 동그란 타원형을 이루는 각도가 보이실 거예요. 엄지 쪽은 높고 새끼 발가락 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진다는 건 경사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고요. 이 경사를 가지고 발목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엄지발가락으로 많이 올려서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 바깥쪽으로 팔자 느낌으로 올려주실 때 정확한 동작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앞에서 살펴보시면요. 발목을 들어 올렸을 때 약간 부채꼴 모양처럼 부채를 편 모양처럼 이렇게 동작이 되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릎이 절대 움직이셔는 안 된다는 뜻이. 우리 무릎에는요.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우리 수직으로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발목은
우리 아까 중족골을 이루는 아치를 살펴보셨던 각도를 생각하시면서 정확히 올려주세요. 이 정확성이 왜 필요한지는 지금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발목을 올리려고 하면 발목이 안 올라가요. 이런 분들은 비골근 자체가 약화되어 계신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확률이 높으시고요. 발목을 올려보세요 했을 때 올려지지 않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발목은 올라가요. 그런데 전 자주 삔니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우리의 비골근들은요, 파워 못지않게 균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중심을 잡을 때 우리 장비골근과 우리 뒷종아리 근육, 비복근의 비율이요. 비골근, 장비골근이 1이면 우리 비복근은 10이 됩니다. 뒷종아리 비복근은 굉장히 강한데 비골근이 종아리 근육에 비해 약하다든지 이 앞 비골근보다 뒷종아리 근육이 약하다든지 이렇게 1대 10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약한 발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요. 운동을 통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힘의 합을 맞춰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때 쓰는 말인가요? 우리가 물건을 양쪽에서 들어 올리려고 그래요. 이쪽이 힘이 약하고 이쪽이 힘이 세면 기울어져서 힘이 없으신 분이 더 힘들 거예요. 반대로 이쪽 분이 키가 커요. 그리고 이쪽 분이 키가 작아요. 그러면 키가 큰 분은 번쩍 들고 키가 작은 분도 번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쪽에 서 계신 분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합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키가 크지만 약간 내려줘서 균형을 맞추면 양쪽에 비슷한 힘으로 들고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말로 내가 키가 좀 크니까 조금 내려잡을게. 너는 조금 더 올려줘.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같이 들어보면 우리가 이 물건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같이 들어보면 저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내가 좀 내려줘야겠구나. 이런 게 서로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우리 비골근과 비복근도 똑같습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게 무슨 운동이 되겠냐 생각하시겠지만요. 발목을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발목을 올리고 천천히 내리기를 반복하시는 동안 우리의 비골근들과 우리 비복근이 힘의 합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를 서로에게 연습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목 운동만 했을 뿐인데 건강한 발목을 갖게 되고요.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비골근들이라고 했는데요. 장비골근과 단비골근이 있어요. 우리의 장비골근은 비골 둘에서 시작하고요. 우리 단비골근은 중간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근육들에게도 합이 필요한데 장비골근이 2, 단비골근이 1의 비율을 갖습니다. 우리 힘의 균형이 파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발목 운동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렇게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동작이 됩니다. 지금 같은 발목 운동은요.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하셔도 좋고요. 누워서 하셔도 좋고요.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도 페달 밟기 운동이라고 해서 발목을 올리고 내리고 뒤꿈치를 들고 내리고 이 동작들을 반복해 주신다면요. 더 건강한 발목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스트레칭하는 자세는 종아리 근육이 잘 스트레칭 될 때 비골근들도 수축이 잘 되는 거니까요. 시간이 나실 때 다리가 불편하다 혹은 나는 발목이 약한 편이다. 나는 자주 삐끗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발목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서 일하실 때도 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집에서 휴식 시간에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신다면 발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딱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한 발목으로 살기로 선택했다면 오늘 발목 운동을 하루 3끼 밥 먹듯이 하루 3번만 꾸준히 해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바라는 대로 건강한 발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